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직입니다. 3월 19일 화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대단히 좋지 않습니다. 전체 화면을 이렇게 보시면 오른 종목은 몇 개 되지 않고 대부분 종목들이 이렇게 많이 빠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수도 거래소, 특히 거래소가 오늘 많이 빠졌고요. 코스닥은 장 끝날 무렵에 조금 이렇게 돌아서긴 했지만 여전히 마이너스로 끝났습니다. 전체 지수 보면요. 거래소가 마이너스 1.1%, 29포인트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2656포인트고요. 코스닥은 조금 더 나아서 마이너스 0.29%, 그래서 891포인트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양시장 모두 분위기가 좋지 않게 그렇게 끝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거래소 코스피 오늘 거래대금 보면요. 이제 시장의 어떤 힘, 에너지를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10조 500억입니다. 그러니까 10조를 넘어서기는 했지만 10조가 거래소 치고는 거래 대금이 그렇게 많은 수치는 아니다. 한 13조, 15조 이 정도 규모는 가야 그래도 강세장이다 볼 수 있는데요. 한 3, 4일 전만 해도 14조, 13조까지 갔다가 어제는 9조 5천, 오늘은 10조까지 이렇게 빠졌습니다. 시장의 에너지가 많이 약화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코스닥은 이제 시장 규모에 비해서 오늘 한 10조 500억인데요. 시장 규모가 거래소에 비했을 때 한 서너 배 적다고 봤을 때 거래 대금이 10조를 넘어갔기 때문에 그나마 코스닥 쪽은 조금 활기가 있다. 오늘 그 코스닥은 종가의 무렵에 이렇게 좀 그래도 돌리면서 끝내줬습니다. 그게 이제 거래소하고 조금 차별화가 됐는데요. 다음에 이제 그래프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오늘 그래프가 상당히 그 중요한 그 포인트가 있거든요.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포인트인데요. 지금 이렇게 21선 이렇게 그어보면요. 그러죠. 이렇게 그어지죠. 빨간 선. 요 21선이라는 게 생명선이자 또 심리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 21선이 깨지면 심리도 같이 이렇게 깨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또 21선 위에 있으면 살아있는 시장이다. 매수할 만한 시장이다. 이렇게 아래에 위치하게 되면 죽어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이제 별칭을 한다고 그랬는데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있는 게 요 밑으로 이렇게 21선 아래로 음봉이 길쭉하게 났습니다. 굉장히 기분 나쁜 지표입니다. 지표만 가지고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한다고 그러면 매도 신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오늘 하루만 이렇게 놓고 요걸 보고 이제 팔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아직 조금 빠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거는 요 21선이 깨지는 것은 그렇게 좋은 신호가 아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음봉이 났지만 내일 정도에서 거듭 이렇게 난다고 그러면 시장에서는 방어적으로 이제 계좌에 현금도 좀 마련하고 그동안에 이익이 났던 손해가 났던 조금 이렇게 좀 처분을 해서 계좌에 현금도 마련하면서 약세장을 대비해야 되는 그런 지표입니다. 근데 오늘 하루만 가지고 그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빠른 것 같아서 내일까지만 조금 더 지켜보자. 해외 시장이라든가 우리 증시 수급이라든가 여러 지표들을 조금 더 하루나 더 이렇게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분봉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제 최근 한 이틀간 이렇게 횡보했죠. 이렇게 밀린 다음에 횡보했는데 오늘은 이렇게 보시면 아침에 이렇게 낮게 출발한 상태에서 오후 종가까지 그렇게 돌리지는 못했죠. 장중에 이렇게 최악은 벗어난 그런 느낌이지만 여전히 그렇게 힘이 없는 좀 이렇게 그런 시장이다. 활기가 없는 그런 시장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3일 동안 그런 시장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코스닥은 반면에 종가 무렵에 조금 이렇게 돌리면서 끝냈습니다. 코스닥은 이렇게 그래프로 보더라도 일봉입니다. 이게 여기가 이렇게 21선인데 21선 위에 이렇게 위치해 있죠. 그러면서 앞에 고점을 살짝 이렇게 벗어난 그래서 그래프만 놓고 봤을 때 코스닥은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죠. 코스닥하고 거래소하고 최근에 이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요. 거래소는 아무래도 최근에 시장을 이끌었던 반도체 HBM 관련주들 또 저PBR 관련주들 이런 대형주들 위주로 외국인들이 강하게 매수하면서
시장을 올려놨다고 그러면요. 지금 그런 주식들이 상당히 큰 폭 지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유는 기관도 그렇고 외국인들도 매도세에 이렇게 나서면서 그쪽이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들이 많이 팔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들이 많이 팔고 나서 그 돈들이 지금 코스닥, 중소형주, 테마주 많이 빠져 있는 이런 주식들로 저가 쪽으로 이렇게 조금 매수에 들어오는 그런 낌새가 보입니다. 코스닥 오늘 그래프가 아마 그런 거를 보여주는 지표가 아닌가 싶고요. 분봉으로 보면 조금 더 느낌이 오실 텐데요. 이렇게 보시면 어제도 아침 대비했을 때 종가까지 이렇게 강하게 올려붙었습니다. 코스닥이. 근데 오늘 이렇게 보시면 오전에는 이렇게 얻어맞았습니다. 어제 이렇게 강하게 올랐다가요. 그랬다가 종가 무렵에 다시 원위치를 시키는 이 종가 무렵에 코스닥 이쪽으로는 강하게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끝내줬습니다. 그래서 방금 보여드린 거래소하고 코스닥은 조금 양상이 다르다. 코스닥 개인들이 선호하는 이런 그 중소형주들은 좀 해볼 만한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수급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인들이요 거래소에서 9천억 매수 우위였고 코스닥에서 2,300억 매수 우위했습니다. 그러니까 근 한 1조 2천억 가까이 매수 우위했습니다. 개인들이 이렇게 약세장에서 강하게 들어오는 것은 그 전에도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오늘은 특히 그래프가 상당히 망가지면서 모양이 굉장히 좋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아주 강하게 유입을 했습니다. 특히 거래소 쪽이라고 그러면 대형주라고 봐야 되겠죠. 그 중에서도 이제 그동안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개인들이 많이 팔았던 반도체 관련주들 또 저PBR 관련주들 이런 것들을 지금 뒤늦게 개인들이 이렇게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전체 흐름으로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 좀 높게 산다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요. 항상 개인들이 이렇게 좀 뒤늦게 많이 올라 있을 때 이렇게 뒤늦게 하락장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개인들이 오늘 양시장에서 많이 샀고요. 외국인들은 거래소에서 2,300억 매도 우위, 코스닥에서 1,000억 매도 우위, 기관이 오늘 거래소에서 7,000억 매도 우위했습니다. 코스닥에서 1,100억 매도 우위. 그래서 기관이 오늘 거의 한 8,000억 넘게 이렇게 매도 우위했는데 좀 특별해 보인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최근에 외국인들은 매수 추세에서 매도 추세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최근 한 달간 그 외국인들 매매 추이 제가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눈에 이렇게 들어올 텐데요. 이렇게 보시면 이때가 2월 22일부터 이렇게 따졌을 때 오늘까지 어떻습니까? 요 2월 달에서부터 3월 초까지는 이렇게 외국인들이 이렇게 빨간색 7천억, 4천억 이렇게 해서 계속 매수 우위하다가요. 3월 초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는 며칠 이렇게 오르는 사는 날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흐름이 보면 외국인들이 매도 위주로 이렇게 많이 바뀐 걸 볼 수 있습니다. 특히 3월 15일은 1조 넘게 팔았고요. 오늘은 한 2,300억 매도 우위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거래소 쪽에서 사던 추세에서 팔던 추세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게 지금 시장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시장이 여기에서 좀 돌아서려고 그러면요. 외국 애들 매도세가 어느 정도는 조금 주춤해야만이 된다. 개인들만 이렇게 매수해서는 안 된다.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 기관들이 1조 이상 이렇게 매도 우위했는데요. 기관 매도세가 이렇게 많이 나온 시장에서는 시장이 돌아가기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지금 외국인하고 기관이 쌍끌이로 매도하는데 개인들이 계좌에 돈이 많다고 그러지만 개인들 힘만으로 돌리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분명히 한계가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국내 증시 자금 동향 보면요. 고객 예탁금, 개인들 계좌에 현금 모아놓은 것들이죠. 53조 3천억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큰 변동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2월 달에 장이 한 200포인트 오르면서 이렇게 예탁금이 좀 늘어나는 듯 하다가 최근에 다시 이렇게 돈들이 조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시장이 굉장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시장에 뛰어들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신용 같은 경우는 이제 가수요라고 볼 수 있는데 대출을 받아서
주식을 사는 거는 여전히 이렇게 잔고가 높습니다. 19조 1,000억인데요. 이 정도 그 절대 금액은 굉장히 강세장에서 보여주던 지표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신용, 개인들 기대감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미수금도 이렇게 1조 가까이 9,390억인데 작년 연말 이후 이렇게 늘어난 상태에서 줄지 않고 있습니다. 단타들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주식형 수익증권은 요 그래프가 조금 미스가 났는데요. 지금 108조 그래서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금년까지 이 추세를 보면요. 이 주식형 수익증권 펀드 쪽으로는 돈들이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해외 시장 다우 그래프. 이렇게 그래프 보시면 아마 느낌이 오실 텐데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급등을 하다가 최근 한 달 정도는 좀 힘에 겹다 이렇게 봐야 될지 어쨌든 21선은 이렇게 지키고 있지만 여기 그 급등 추세가 조금 꺾인 그런 모습입니다. 나스닥도 이렇게 보시면 다우보다는 조금 나았지만 어쨌든 고개를 살짝 숙인 그런 모습입니다. 어제는 플러스 0.82이긴 하지만 음봉들이 이렇게 나면서 아침 대비했을 때 종가가 좀 밀리면서 좀 얻어맞는 이식 매물이 좀 나오는 그런 모양이거든요. 흐름은 어쨌든 지금도 21선 위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쁘다 볼 수는 없지만 좀 힘겨워하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표현 드려도 될 것 같아요. S&P 500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세가 꺾인 건 아니지만 음봉들이 계속 연달아 이렇게 나고 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반도체 주식이 최근에 시장을 이렇게 끌어왔다고 그러면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가 이렇게 시장을 끌어왔는데 엔비디아 그래프도 끝이 이렇게 살짝 고개를 좀 숙이는 좀 이렇게 상승세가 좀 꺾이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반도체 주식들 이렇게 보시면 요 21선 위에 위치는 하고 있지만 최근에 이 하락폭이 상당히 큽니다. 만만치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게 지금 우리 시장 반도체 대형주 이쪽에 좀 영향이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니케이 오늘 플러스 0.6%인데 최근에 조정을 깊게 받았다가 다시 이렇게 야무지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만 마이너스 0.1%. 대만도 이렇게 상승세가 조금 좀 주춤한 그런 모습이긴 해도 모양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독일, 프랑스, 미국 시장보다는 조금 더 야무진 모습입니다.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유지가 되는 그런 모습이다. 상해 마이너스 0.6%, 항생 홍콩 지수 마이너스 1.2%. 오늘은 이제 좀 꺾이긴 했지만 바닥에서는 이렇게 좀 돌아선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게 나쁜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시장은 좀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종합지수로 봤을 때 요 21선이 깨지면서 음봉이 난 거, 요거는 오늘 하루만 놓고 보면 매도 신호라고 볼 수 있거든요. 종합지수만 놓고 보기에는 좀 그런데요. 주요 종목 제가 그래프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보시면 어떤 느낌이 있으실 텐데 삼성전자 그래프입니다. 이게 최근에 우리 시장이 해외 시장을 못 따라간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삼성전자 그 영향이 크다고 봐야 되겠죠. 시총이 한 20% 정도 되기 때문에 더구나 이제 우리 시장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맛이 있거든요.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사는지 파는지를 보면 우리 시장을 대충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최근에는 어쨌든 삼성전자를 계속 팔고 있습니다. 물론 사는 날도 있기는 한데요. 파는 날이 더 많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지금 삼성전자가 이렇게 좀 버벅대고 있습니다. 요게 이렇게 추세 하단이라고 봤을 때요. 아직까지 이 추세가 깨졌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모양이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삼성전자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현대차 그래프 최근에 저 PBR주 관련해서 가장 각광을 받았고 기대가 컸던 종목인데요. 그래프 보시기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좋은 모양은 아닌 것 같아요. 우선 이제 이렇게 21선 이게 이제 생명선, 심리선이라고 그랬죠. 이게 이제 하루 이틀도 아니고 거의 한 10여일 동안 21선 아래에서 이렇게 음봉이 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명백한 매도 신호거든요. 그동안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마 이식 매물들이 이렇게 좀 나오지 않나. 현대차만 놓고 봤을 때는 모양이 그렇게 썩 좋은 게 아니다. 매도 신호다.
더구나 요 상단에서 부딪히면서 이렇게 21선도 이렇게 살짝 고개를 숙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이다. 최근 시장 분위기를 이런 게 조금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KB금융도 최근에 저 PBR주 관련해서 금융지주사 대표 종목이다.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샀던 종목인데요.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여기 21선인데 KB금융은 아직도 상승세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있지만 이렇게 보면 최근 며칠간은 약간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도 KB금융이 그 중에서는 그래도 모양이 가장 좀 단단해 보인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삼성물산입니다. 대기업 그 지주사들이 최근에 저 PBR 관련해서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올랐었던 종목이죠. 현대차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이런 것도 쌍봉 모양이죠. 이런 것도 현대차도 그렇고요. 쌍봉이라는 거는 거듭 확인된 이렇게 고점이다, 매도 신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물산이나 현대차만 놓고 보면 저 PBR주 이쪽은 일단 좀 매도 신호가 나왔다, 모양이 좋지 않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하이닉스, 삼성전자하고는 달리 아주 야무진 모습을 보이면서 최근에 시장을 끌어왔던 HBM 관련주 대표 종목인데요. SK 하이닉스도 이렇게 보시면 오늘 이렇게 종합지수하고 비슷해요. 이렇게 21선이 좀 깨졌습니다. 그러죠?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좀 고개를 숙인 그런 모습입니다. 반도체 주식들이 요게 이제 그 멀리 보면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그래프하고 비슷하죠. 이렇게 상승세 유지하다가 최근에 이렇게 살짝 고개를 숙인, 그래서 이런 그 주도주들이 지금 시장에서, 그러니까 저 PBR주하고 반도체 관련해서 HBM 관련주 시장을 끌어왔던 요 대형주들이 지금 그래프가 조금 망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이쪽은 지금 조정을 좀 받고 있고, 요게 다시 이제 반등을 할지는 외국인들이 다시 매수에 가담하는지가 중요할 텐데요.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네, 방금 이제 보여드린 저 PBR주 또 반도체 HBM 관련해서 대표 종목 이렇게 몇 개 그래프 제가 보여드렸듯이 그림 모양이 이렇게 썩 좋은 게 아닙니다. 외국인들이 이렇게 팔고 또 덩달아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 기관들이 또 1조 이상 이렇게 매도 우위를 했는데요. 쌍끌이를 이렇게 매도하면서 대형주 쪽은 지금 현재에서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 이런 쪽에서 지금 수익이 좀 낮다고 그러면 좀 수익을 좀 챙겨야 되는 그런 국면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반면에 지금 코스닥 종목 중에서도 좀 많이 빠져 있는 중소형주들, 테마주들, 또 실적이 좋은 종목들, 성장주들 이런 쪽으로는 바닥에서 이렇게 조금 매수세가 가담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입니다. 그런 종목들 최근에 제가 며칠 동안 꾸준히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도 그런 종목 위주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요. 그래프하고 거래량 몇 가지 지표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요. 궁금하신 분들은 며칠 전 제 유튜브 이렇게 보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래프만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KH바텍 제가 말씀드렸죠. 삼성전자에 힌지 납품하는 폴더블 폰에, 근데 실적은 굉장히 좋은 회사인데 최근에 그래프로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좀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거래가 이렇게 대폭 늘었죠. 그러죠? 거래가 대폭 늘면서 이렇게 좀 급등 국면을 보이고 양봉이 이렇게 좀 났습니다. 좀 올랐다가 최근에 조정받고 다시 이렇게 플러스가 나는데요. 그동안에 이렇게 많이 빠졌던 주식입니다. 22,000원에서부터 만원대 초반까지 이렇게 빠졌다가 근 한 6개월 이렇게 조정을 받고 이번에 이렇게 대량 거래와 더불어서 양봉들이 이렇게 나고 있습니다. 최근 며칠 전 같은 경우는 기관 외인들이 15만 주씩 하루에 한 30만 주 이렇게 사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거래가 대폭 이렇게 늘어났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좀 매집 초기 국면 같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행보하고 나서 수급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많이들 털고 나갔겠죠.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이 바닥에서 강하게 매집하고 있는 것 같다. 지금도 그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KH바텍 좀 눈여겨보자. 그래프가
모양이 대단히 좋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예, 다음에 이제 한스바이오메드도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에 제가 이렇게 추천을 해서 한 3배 정도 이렇게 수익이 났던 종목이라서 또 요거는 제가 한 10년 전부터 꾸준히 그때 재미를 많이 봤던 종목이기 때문에요. 바닥권일 때는 제가 항상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보면은 이렇게 거래량이 이렇게 늘어나면서 양봉이 이렇게 연달아 한 서너 개 이렇게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KH바텍 제가 말씀드렸듯이 매집 초기 국면 같다. 누군가는 열심히 사고 있는 그런 주식이다. 물론 요거는 이제 거래가 거의 없기 때문에요. 여기를 살려고 그러면 한 10,000주만 살려고 그래도 양봉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주식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팔자 물량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시총이 한 2천억짜리인데 예를 들어서 뭐 10,000주를 사겠다 그러면요. 요 270주, 90주, 10주 이렇게 조금씩 나와 있는 것들을 걷어가다 보면 호가가 많이 올라가게 되고 양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하나 좀 눈에 띄는 대목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기금에서 이렇게 매일 10,000주씩 이렇게 사가요. 근데 아마 10,000주 이상 사기도 힘들 겁니다. 한 일주일간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사주더라. 이런 거는 좀 눈여겨볼 대목인데 이 소형주 2천억짜리 더구나 한 3년간 적자가 났다가 이제 겨우 흑자 전환 가능성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종목인데 이렇게 사주는 거는 좀 눈에 띈다. 무엇보다도 거래가 좀 늘면서 바닥에서 이렇게 살짝 고개를 쳐든 이런 모습이 매집 초기 국면 같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좀 눈여겨보시고요.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면 좀 이렇게 견뎌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 이제 농기계 업체인 대동. 최근에는 이제 포스코의 로봇 사업도 같이 이렇게 협조 관계가 돼 있다. 그래서 주목을 받았던 로봇주가 오를 때 이렇게 올라줬던 그런 주식이기도 합니다. 그 대동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조금 그 느낌이 여기 이렇게 보십시오. 여기서 대량 거래가 되면서 이렇게 급등을 했었죠. 여기도 이렇게 대량 거래가 되면서 급등을 했죠. 요게 지금 급등 거의 한 단기간에 2배씩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좀 손길이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오를 때도 그렇지만 이 빠질 때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그냥 급락을 이렇게 하죠. 단기에 한 2배 올려놨다가 빠질 때 보면 패턴이 요때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왜 말씀드리냐고 그러면 세력주 그 성격이 드러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갑자기 올렸던 것도 물론 어떤 재료를 가지고 올리는 겁니다. 이렇게 올리는 것도 갑자기 이렇게 거래량이 늘면서 이렇게 올리는 것도 약간 손길이 느껴진다. 세력주 성격을 띄었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고 나서 팔고 나가버리면 그 세력이 아니면 주가가 이렇게 허물어지는. 그렇죠. 근데 지금 가격이요. 제가 봤을 때는 다시 그 세력들이 들어올 만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 요 가격대거든요. 지금 딱 그 가격대인데 패턴도 비슷해요. 두 번 다. 그래서 근 한 4, 5개월 텀을 두고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이렇게 당장에 올린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요. 가격으로 봤을 때 또 지금 서서히 좀 담으면서 다시 이런 시도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대동은요, 농기계 관련해서는 아주 잘 나가는 그런 기업입니다. 특히 미국향 이쪽으로 그 트랙터가 많이 이렇게 팔리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실적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대동은 그렇게 나쁜 기업이 아닌데 최근에 이렇게 주가 움직임이 좀 이렇게 티가 나는 쉽게 얘기해서 좀 세력주 냄새가 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당장에 올라간다기보다는 요 가격대는 한번 사놓고 한번 기다려보는 것도 좋은 전략 같다. 최근에 시장이 대형주보다는 이런 쪽으로 이렇게 모양이 좋아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대동도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이제 더전비전. 제가 하루도 빼지 않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마 많이들 가지고 계실 것 같아서 또 최근에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아마 걱정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하락은 이제 어느 정도 좀 저지가 됐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특히나 지금 시장 같이 전체 시장이 상당히 걱정이 될 때, 이럴 때일수록 자기가 잘 아는 종목, 여러 가지 매매를 많이 해봤다든가 또 실적이나 회사 내용에 대해서 잘 아는 종목에서 이렇게 매매를 해야 더 안전하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요. 더전 비전은 이렇게 보시면 오랫동안 이렇게 있다가 최근에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거래가 대폭 늘어나면서 급등을 했다가 근 3만 원에서 5만 5천 원이니까 2배 가량 올랐었죠. 그랬다가 조정폭도 이렇게 한 절반 정도 이렇게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이렇게 좀 턴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 면에서는 더전 비전도 지금 가격대에서는 좀 들어가 볼 만한 그런 종목이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봉으로 보면 그렇게 아직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이다. 13만 원에서부터 한 3만 원까지 한 서너 배 이렇게 빠졌다가 이렇게 보시면 근 한 2년간 이렇게 횡보를 했던 주가입니다. 횡보를 이렇게 오래 한 주식일수록요, 수급 문제에서 대부분 이렇게 팔고 나가기 때문에 손이 바뀌면서 새로운 어떤 그 활기를 좀 보여줄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보기엔 더전 비전은 이렇게 오랫동안 횡보하거나 하락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새로 들어온 이런 세력들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거래량이 늘면서 이렇게 양봉이 나는 그런 모습이죠.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이것도 아직도 2배 오르기는 했지만 매집 국면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개인은 아닌 것 같고요. 기관 쪽에서 열심히 사는 그런 종목 같다. 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상당히 그 매수세가 단단해 보이거든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조정은 좀 받고 있지만 여전히 좋아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매물대죠. 그렇죠? 요 매물대 벗어나면요. 요 위로는 이렇게 매물대가 굉장히 짧습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보여드리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그 위에는 한 8만 원대 이렇게 매물대가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그 가격대하고 지금 가격대 그 사이가 거의 매물이 없이 이렇게 급락을 한 그런 종목이다. 이게 역으로 따지면 이제 올라갈 때 매물 없이 쉽게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얘기죠. 실적 면에서 이제 작년 4분기부터 또 금년에는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그렇게 지금 분석 자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AI 관련해서 더전 비전이 새롭게 여러 가지 그 대표 종목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조정을 좀 많이 받았기 때문에 새로 들어가도 되고 가지신 분들이라고 그러면 한 연말까지는 좀 가지고 가보시는 건 어떤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증권사들에서 5만 원, 5만 5천 원 이렇게 목표가 제시하고 있는데요. 저는 안 가면 안 갔지 간다고 그러면 예전 그 고점까지도 10만 원 넘어서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재료가 좋은 아이템이 좋은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길게 보고 지금 정도에는 좀 들어가셔도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는 로봇주들이 전부는 아닌데 오늘 시장 대비했을 때 몇몇 종목들은 상당히 의미 있는 상승을 좀 보여줬다. 이게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래프거든요. 보시기 어떻습니까? 최근에 며칠간 이렇게 우상향하는 모습이 상당히 야무집니다. 거래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좀 수반이 되고 있죠.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지금 매물 집중대거든요. 근데 그 매물 집중대를 지금 벗어나 있어요. 힘있게. 그래서 수급 면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이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우리가 좀 눈여겨보자.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이제 금년에 흑자 전환할 것으로 영업이익이 한 20억 정도 흑자 날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도 그래프로 보면 바닥에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턴해주는 협동 로봇 쪽에서는 두산 로보틱스가 어쨌든 국내 선두 기업이기 때문에요. 이것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SPG 같은 경우는 최근에 작년 실적이 좀 저조하다고 그래서 주가가 근한 30% 이렇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보시면 이 추세의 바닥권 지지선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지지선에서는 이렇게 좀 돌아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에서는 좀 들어가 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로봇주들이 대부분 지금 적자인데 SPG는 아직도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다른 로봇주들도 얘기 나오는 걸 보니까요. 금년에는 그 중에는 대부분 종목들이 흑자 기조로 돌아설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그만큼 지금 로봇 수요가 많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로봇주는 뭐 SPG,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뿐만 아니고요. LG하고 관련돼 있는 로보스타, 로보티즈 이런 것도 같이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SBB테크 같은 것도 SPG하고 이렇게 라이벌 관계라고 봐야 되겠죠. 감속기 관련해서 그래프들이 다들 오랫동안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로봇주들도 이제 틈새 시장으로 대형주들이 좀 쉴 때 좀 움직일 만한 그런 테마다. 이런 것들 좀 눈여겨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시장은 여러 가지로 좋지가 않습니다. 기관이나 외인들이 많이 팔았던 것도 느낌이 좋지 않고요. 또 선물도 많이 팔았어요. 시장을 어쨌든 그렇게 좋게 보지 않는다 이런 얘기일 텐데요. 그래프를 이렇게 보면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요 21선, 여기 이제 생명선, 심리선 여기 밑으로 이렇게 흘러내렸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그래프만 놓고 보면 매도 신호입니다. 그렇지만 하루만 놓고 판단하기에는 아직 일러 보이고요. 이번 주 조금 더 추이를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이렇게 그림만 놓고 봤을 때는 어쨌든 경계 신호다. 조심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좀 방어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방어적이라는 거는 살 때 호가를 좀 아껴서 쫓아가지는 말고 이렇게 저점에서 사보고요. 파는 것도 좀 이렇게 시세를 줬을 때는 일부 좀 이렇게 팔아보기도 하면서 현금 마련도 하는 이런 게 이제 방어적인 매매라고 봤을 때 좀 조심스럽게 이제 시장을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아직 주식을 팔아야 된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애매한 그런 국면입니다. 아직도 해외 시장이 굉장히 좋은 편이기 때문에요. 우리 시장만 놓고 팔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그래프 지표가 모양이 좀 이렇게 좋지 않았고 수급면에서 기관하고 외인들이 쌍끌이로 매도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을 좀 방어적으로 조심스럽게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요. 오늘 시장 마치겠습니다.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